대망의 24-25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에 부임한 리버풀 감독들의 첫 경기는 언제나 무승부 혹은 패배였다 보니 아르네 슬롯에 대한 걱정도 있었으나 기세 좋은 승격팀 상대로 2대0 승리, 감독 데뷔전 무승의 징크스도 박살내는 기분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전반전과 후반전 퍼포먼스 차이가 존재할 만큼 아직은 완전한 경기력을 선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시즌 초반 10경기 안팎은 어떻게든 승점을 따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의 전반전 후반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조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과 향후 대처 방안까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력의 슬롯. 입스위치와의 경기는 아르네 슬롯의 결단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2대0이라는 경기 결과만 평가하기엔 아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치미카스 대신 로버트슨 선발, 두 번째로 전반전 분석을 마치고 콴사를 빼고 코나테를 넣었다는 것, 세 번째로 세부 전술 변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치미카스 대신 로버트슨 선발. 로버트슨은 지난 유로 2024를 출전한 다음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아 프리시즌 내내 훈련만 하고 경기에 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마지막 라스팔마스전만 경기 감각을 올리기 위해 출전했죠. 반면에 치미카스는 프리시즌 내내 훈련, 경기 감각을 유지하며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였기에 선발 출전할 줄 알았으나 로버트슨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미 로버트슨을 점찍어두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는 여러 의미들이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변형 백스리 구조에서 좌스토퍼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로버트슨, 그라운드 경합,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보이는 로버트슨, 정확히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주요했습니다. 아르네 슬롯이 추구하는 게임 모델에서 보여주는 기본적인 후방 빌드업 구조는 4-2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빌드업 구조는 상황에 따라 숫자를 달리해 변화를 줄 수 있고 변화를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포지션은 바로 풀백입니다. 아르네 슬롯이 추구하는 풀백은 오른쪽 왼쪽 모두 인버티드 풀백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이는 과르디올라, 아르테타, 마르스카가 선택하는 풀백들의 성향이 어떠한지 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는 후방 빌드업 대형에서 유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포지션이 풀백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장면을 예로 봅시다. 아르네 슬롯은 기본적으로 4-2 빌드업 구조를 선호하지만 인버티드 풀백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구조는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4-2 구조를 토대로 선수들이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4-2-3-1 포메이션을 꺼내든 입스위치의 전방 4명의 선수들이 정말 깊고 강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더블 피봇에도 마크맨을 붙여놓았고 센터백과 풀백 모두에게 한 명씩 모두 마크맨을 붙이며 후방 빌드업에서의 패스라인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초반부터 로버트슨을 아예 스토퍼 포지션으로 내리며 3-2-3-3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는 마크맨을 분산시켜 중앙 공간을 형성하기 위함이며 아놀드와 메갈리스터 두 선수가 보다 측면에 위치하게 되면 압박이 분산되어 중앙에 있는 6번 그라벤베르가 볼을 받는 데 있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으로 봅시다. 로버트슨이 한 칸 내려가 센터백 포지션을 소화하게 되면 4-2-3-1을 꺼내던 입스위치 입장에서 4명의 전방 자원 중 3명이 리버풀의 센터백 3명에게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겠죠. 메갈리스터 또한 중앙에서 그라벤베르와 좁은 간격을 유지하는 게 아닌 측면으로 빠지게 되면서 그라벤베르, 메갈리스터를 향한 압박 또한 분산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중앙 6번인 그라벤베르에게 공간이 생기죠. 이때 반다이크가 마크맨 뒤로 움직이는 그라벤베르에게 패스, 그라벤베르가 받고 상대 골문을 향해 턴을 했을 때에도 공간은 여유롭죠. 그래서 이때 살라를 향한 킥이 쉽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수들의 배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공간이 확연히 보이시죠. 물론 이후 다른 장면에서는 이처럼 공격수 앞으로 보내주는 롱볼을 제대로 활용 못해서 전반전을 힘들어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로버트슨의 좌스토퍼 포지션 활용도입니다. 이는 레프트백이 단순히 클래식하게 측면에서의 움직임만이 아닌 중앙에서 6번 센터백 포지션 이해도까지도 가져야만 아르네 슬롯 체제에서 롱런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미카스는 현재 로버트슨과 같이 좌스토퍼 포지션으로 내려와서 변형 백스리 구조를 가져갔을 때의 이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처럼 3-2-3-3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르네 슬롯과 코치단은 입스위치의 압박이 강할 것을 염두한 채 로버트슨을 기용했을 거라 판단하는 바입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죠. 아직 경기 감각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로버트슨이라서 몇몇 경합에서 미스를 보이긴 했으나 로보의 경합률은 꽤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지나치게 표면적인 기록이지만 지난 몇 시즌 동안의 공중볼 경합률로 둘을 비교해보죠. 물론 공중볼 경합 하나만으로 피지컬, 그라운드 경합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풀백의 공중볼 경합이 노골적으로 약하다, 대놓고 롱볼 경합 주고 반복적인 패턴이 나오기 쉽습니다. 4시즌간의 비교일 뿐이지만 로버트슨이 얼마나 풀백치고는 경합을 많이 이기고 많이 하는지 알 수 있죠. 여기에 빌드업 능력까지 고려한다면 로버트슨은 향후 변형 백스리 구조에서
리그에서도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 당연히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아르네 슬롯과 코치단도 후방에서의 유기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졌음에도 로버트슨을 선택한 게 아닐까 추측하는 바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미카스가 대체될 확률이 높다 여기는 것 또한 치미카스의 퍼포먼스가 극단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평가하기보단 이처럼 유기적인 빌드업 구조를 가져가는 데 있어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리버풀이 센터백 프로필이 아닌 레프트백 프로필로 출전하면서 센터백도 소화할 수 있는 인카피에나 루케바 같은 유형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전반전 분석을 마치고 콴사를 빼고 코나테를 넣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잉글랜드 데뷔전에서 다른 포지션 변화도 아닌 센터백에서 변화를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아르네 슬롯은 경기 후 인터뷰로 변화를 가져간 이유에 대해 밝혔죠. 우리가 전반전에 너무 많은 볼 소유권을 잃었다기보다는 경합에서 너무 많은 패배를 보였습니다. 입스위치는 매우 공격적이었고 그 결과 3장의 경고가 나왔지만 좋은 의미로 공격적이었으며 우리는 이를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고 싶다면 경합에서 승리하고 싸움을 해야 한다. 코나테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대의 9번과의 경합에서 승리하며 결과적으로 많은 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었고 이는 2번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전문에서 약간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도 있으나 슬롯이 콴사를 빼고 코나테를 투입한 이유는 경합 측면이었습니다. 입스위치는 강력한 압박에서부터 다이렉트 어택을 통해 리버풀의 후방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공격 패턴의 중심 중 하나는 19번 델랍이었습니다. 먼저 전반전 터치 스팟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86cm의 스트라이커 델랍은 전반전 14번의 터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부분 콴사가 있는 우측에서 발생했습니다. 입스위치 팀 전체의 전반전 터치 스팟을 보더라도 리버풀의 좌측 반다이크가 있는 공간보다는 아놀드와 콴사가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경합을 유도하고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경기 장면으로 봅시다. 첫 번째, 델랍이 측면으로 빠져나와 콴사가 붙는 상황에서도 이미 첫 발을 뺏기며 콴사가 뒤늦게 파울로 끊어냈던 장면. 센터백을 반복적으로 측면 공간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런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두 번째, 상대의 롱볼이 다시 콴사를 향해 갑니다. 사실 델랍에게 등을 빼앗긴 거나 다름없었지만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델랍이 넘어졌죠. 이 장면도 콴사가 완전히 피지컬에서 밀리며 위험했습니다. 세 번째, 다시 롱볼이 델랍 콴사를 향해 갑니다. 여기서는 델랍이 콴사와의 경합에서 아예 승리를 거두며 높은 지점에서 볼 소유권을 지켜냅니다. 네 번째, 아마 결정타는 이 장면이었을 겁니다. 역시나 델랍이 측면에 위치하며 센터백 콴사를 끌어당겼는데 퍼스트 터치에서부터 완전히 델랍에게 농락을 당하고 맙니다. 측면 공간이 열리게 되면서 전반전 가장 위험한 찬스를 노출하게 되었죠. 그 외의 세트피스에서도 상대 수비수에게 완전히 경합에서 밀리면서 결정적인 헤더를 허용했었습니다. 슬롯은 전술을 논하기 이전에 경합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며 과감하게 전반전이 종료되자마자 콴사를 벤치로 내리고 코나테를 투입하게 됩니다. 단순 수치일 뿐이지만 콴사는 전반전 50%의 공중볼 경합 성공을 보였고 코나테는 후반전 75%의 공중볼 경합 성공을 보이며 후반전 리버풀이 템포를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볼 수 있겠죠. 센터백을 하프타임에 교체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라서 이번을 통해 슬롯과 코치단이 얼마나 과감한 교체를 단행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세부 전술 변화. 여러 변화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 센터백 교체를 단행하며 선수들 간의 간격을 넓게 벌렸다. 다이렉트성 패스, 롱볼을 활용하며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간단히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간격을 더 넓게 섰으며 점차 특정 공간에 상대를 묶어두고 롱볼 빈도를 높여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슬롯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팀의 수비 방식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입스위치는 경기장에서 항상 1대1로 맞서려는 위험을 감수했고 그들의 센터백은 언제나 소보슬라이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격수 셋이 수비수 셋과 맞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3명의 선수를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짧은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패스나 뒷공간으로 공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슬롯은 상대의 마크맨이 집요하게 붙는 것을 벗겨내기 위해 짧은 패스보다는 롱볼, 다이렉트성 패스의 빈도를 높이라고 전했으며 선수 간의 간격을 넓혀 압박을 분산시키고 경기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여러 만들어냈죠. 선취골이 나오기 전의 장면을 봅시다. 측면에서 로버트슨이 디아스에게 패스, 디아스는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며 상대 풀백을 당겨줍니다. 더불어 미드필더의 압박까지도 흡수하며 낮은 지점까지 볼을 끌고 내려오죠. 이때 반대편 아놀드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전환 패스. 아놀드에게 상대 미드필더가 마크맨으로 붙는 상황에서 앞선에 있는 소보슬라이와 2대1 패스를 시도합니다. 소보슬라이 마크맨은 센터백, 즉 소보슬라이가 내려와서 링크업 플레이를 해주며 상대 센터백을 하프라인까지 당겨주었고 2대1 패스를 성공시키며 아놀드는 시원하게 전진, 미드 블록이 깨집니다. 좌측면에 있는 조타에게 패스, 조타는 다시 중앙으로 리턴 패스, 아놀드는 침투한 디아스에게 다시 패스.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첫 번째로 디아스의 링크업 플레이를 통해 좌측면 과밀집, 두 번째로 반대편 전환 패스, 오픈 공간 창출, 세 번째로 소보슬라이가 센터백을 당겨주며 뒷공간 창출, 네 번째로 아놀드의 전진 드리블 미드 블록 파괴,
여기에 아르네 슬롯이 추구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된 공격 전개였습니다. 득점 장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코나테는 넓게 측면에 서 있으면서 압박을 분산시킵니다. 자연스럽게 압박 사이사이 공간이 발생하겠죠. 6번 그라벤베르에게 패스, 터치를 앞쪽으로 잘 가져가며 전방인 살라를 향해 패스, 살라가 다시 아놀드에게 패스를 주는 이 순간을 보시면 공격수와 수비수 모두 1대1 상황으로 4대4 상황입니다. 득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2대2, 2대1 구도도 만들 수 있겠죠. 아놀드가 살라의 패스를 이어받고 살짝 볼을 끌면서 살라의 대각선 움직임을 기다려줍니다. 이때 소보슬라이가 앞선 장면처럼 한 칸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상대 센터백이 끌어당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이 벌어진 것을 발견한 아놀드는 그대로 스루 패스, 살라가 왜 탑급 공격수인지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후 오른발 크로스, 득점. 앞에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는 소보슬라이가 지속적으로 센터백을 자신의 마크맨으로 삼으며 공간을 열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롯이 후반전 선수들에게 요구하며 변화를 준 내용들이 곧바로 결실을 맺으며 2대0 승리. 위협적인 실점 장면을 노출하지도 않은 채 기분 좋게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이날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아르네 슬롯의 결단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아직 리버풀의 운영 방식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 대처했던 것처럼 쇼패스를 통한 빌드업에 집착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향후 3라운드까지 데이터가 누적되면 이에 따른 단점도 세부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버풀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소식에서부터 향후 리버풀 팬들 간의 만남까지 진행해볼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